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돈,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만난 사람, 친구, 가족, 심지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남은 인생이 행복해지지만 잘못된 사람과 엮이면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설마 내가 그런 사람들과 엮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돈을 잃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결국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경제적으로 기대려는 사람. 내 말대로 하면 돼. 조종하려는 사람. 그 나이에 그런 걸 해. 무례한 사람. 이제는 사람을 잘 가려야 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관계 유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유형을 미리 알아두면 최소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유형,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 김영수 씨는 3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은퇴 후를 준비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검소하게 생활하며 차곡차곡 저축해둔 덕분에 퇴직 후에도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는 뜻밖의 문제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 이번만 좀 도와줘. 사업이 힘들어서 월세가 밀렸어. 영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면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지금까지 평생 동생을 아끼며 살아왔고 형제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돕고 끝내자는 마음으로 3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호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미안한데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아직 사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이번 달에도 자금이 부족해. 영수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동생의 요청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말투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연금도 받고 저축도 많잖아. 나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자신을 어려움 속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형제의 정을 나누며 살아왔기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두려워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꼼꼼히 모아온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아끼고 계획적으로 모아온 돈이 이렇게 쉽게 나가도 괜찮은 걸까? 앞으로의 노후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걱정과는 별개로 동생의 돈 요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나도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해. 더 이상은 힘들겠다. 하지만 돌아온 동생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형도 너무하네.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 그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형에게 감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에 져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제적 의존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경제적으로 기대려는 경우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될 뿐입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재정 전문가 데이비드 바흐는 자동적 백만장자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요청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도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후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서운해하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동생이 찾았던 것은 형이 아니라 돈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의 도움은 선의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도움은 상대방에게 의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에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면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이 위험해집니다. 노후의 재정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 계획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기대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과 착취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제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유형, 조종하려는 사람. 김영수 씨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항상 자신이 옳다며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친구 박철수 씨였습니다. 영수 씨와 철수 씨는 30년이 넘는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영수 씨는 철수 씨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 씨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사사건건 간섭하며 마치 자신의 방식이 정답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어느 날 영수 씨는 은퇴 후 배워보고 싶던 미술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미뤄왔던 취미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에 등록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시간 낭비야. 미술 배워서 뭐 하려고? 차라리 그 시간에 부동산 공부나 해. 내가 아는 정보가 있는데 나랑 같이 투자하는 게 낫지. 영수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철수 씨는 항상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예전부터 그의 조언을 들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적도 있었기에 그 말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미술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철수 씨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요즘 경제 어렵다니까. 취미 생활보다 돈 관리가 먼저야. 내 말 듣고 움직여야 해. 그렇게 하면 후회할걸? 나 같으면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내 말 좀 들어. 처음에는 그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 씨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항상 자신의 의견이 맞다는 듯 행동했고 영수 씨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결정하면 불쾌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진짜 나를 위한 조언일까? 영수 씨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정말 나를 걱정해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어서 저러는 걸까? 심리학자 수전 포워드는 조종하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움직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위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 씨는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철수 씨는 항상 내 말 듣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큰 실수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영수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 때조차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라며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철수 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내가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 거야. 철수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따르는 게 이제는 내 삶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후로 철수 씨는 한동안 연락을 뜸하게 했습니다. 영수 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영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철수 씨의 조언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를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위해 했던 것이었음을.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는 착한 사람 그만두기에서 조종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조종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온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언과 간섭은 다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조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종하려는 사람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등의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조언이라면 강요하지 않고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조언을 들을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영수 씨는 철수 씨와 거리를 두고 난 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노후에는 나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며 조종하려는 사람과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유형, 무례한 사람. 김영수 씨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그걸 왜 하세요? 어느 날 영수 씨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미뤄왔던 취미였습니다. 드디어 여유가 생긴 만큼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만난 30대 강사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시작하시려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젊을 때 배우셨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요. 순간 당황한 영수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취미를 즐기고 싶었을 뿐인데 나이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한다고? 어느 날 영수 씨는 친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에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요즘 스마트폰도 익히고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서. 그러자 한 친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도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괜히 창피하게 그런 거 하지 마. 또 다른 친구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 나이 들면 괜히 나서지 않는 게 좋아. 영수 씨는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들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그것을 가볍게 무시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승강장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젊은 사람이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거기 서 있으면 사람들 지나가기 불편하잖아요. 좀 비켜주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길을 막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것뿐이었는데 상대방의 태도는 마치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무례했습니다. 이처럼 영수 씨는 점점 더 많은 순간에서 무례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는 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우리는 왜 서로를 오해하는가?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쉽게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후에 접하는 무례함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나이를 이유로 도전을 비웃는 사람. 그 나이에 뭘 하려고 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 어르신, 그런 것도 모르세요?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 여기 서 있지 마시고 좀 비켜주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말에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할 게 있나요? 무시하기. 상대가 고의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굳이 반응하지 않기. 거리 두기. 반복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심리학자 해리엇 러너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술에서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후에는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위축될 필요 없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인간관계를 선택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한 피해야 할 인간관계 유형이 떠오르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계속 엮이면 남은 인생이 피곤해질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인데 왜 남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기대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느라 걱정하고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휘둘리며 마음을 불편해하고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할 선택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가족이라서, 오래된 친구라서, 또는 인간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지냈던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함께할 때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 현실적인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현명한 삶을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